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억지로 출국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영상 좀 이것 좀 찍어달라고 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왜 이벌레한테 환장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아 그리고 이거 맞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해외에서 영상 찍는 거고 국내에서 찍는 거 아니니까 신고하시면 안 돼요. 얘네가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은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냥 사장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불에서 찍어야 되거든요. 하얀색 이불에서. 아직 저도 자세히 보기 전까지 감이 안 왔는데 자, 이불 옮길게요. 안녕하세요. 출국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거의 반쯤 기러기 아빠가 된 남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민철이의 억지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특히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에요. 해외에서도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생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채집을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돈으로 발라버린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현타가 심하게 오는 게 바퀴벌레 영상이에요. 내가 얘한테 대체 왜 돈을 썼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바퀴벌레들도 소개를 해야지 감동받으실 거라 생각되어서 큰맘 먹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호주 자이언트 버로잉 바퀴벌레, 영어로는 자이언트 버로잉 코크로치라고 합니다. 이 바퀴벌레는 호주 내에서도 그렇게 막 흔하진 않아요. 좀 귀한 편에 속하면서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기 힘든 그런 드문 바퀴벌레 중 하나거든요. 때문에 얘네가 이제 하비 시장에서는 이제 분양 금액이 한 쌍에 80만 원 정도로다가 엄청 높은 분양 금액에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나 유럽과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보이면서 분양되고 있어요. 일단 대체 이런 걸 왜 키울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실 텐데요. 사람의 특성이란 걸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취향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절 키우면서 종종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바퀴벌레 중에서 가장 무거운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비슷한 종으로 히싱로치라고 가장 긴 바퀴벌레도 존재하지만 실물로 봤을 때 압도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버로잉 바퀴벌레거든요. 덩치는 이제 한 7에서 8cm 정도로다가 대충 손바닥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국에서 서식하는 사슴벌레 중 가장 크다는 넓적사슴벌레 그 뿔 있잖아요. 뿔까지 다 합친 게 이제 얘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얘네들은 가족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야생에서 발견 시에는 얘가 만약에 하나 나왔다 하면은 그 근처에는 또 여러 마리가 있다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 맞이해 주시면 돼요. 호주 유학 중이신 분들은 그래도 종종 마주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나갈 게 한국에서 이 트롤짓을 하는 독일 바퀴나 미국 바퀴벌레, 일본 바퀴벌레 등을 보고서는 이 바퀴 자체를 해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바퀴벌레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며 생태계의 이제 균형을 지켜주는데 여기 이 친구도 이제 야생에선 유칼립투스 잎이나 아니면 썩은 나무 같은 걸 분해하면서 한 마리가 거의 한 1m 저 깊이의 토양을 기름진 토양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되게 뛰어난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바퀴벌레도 필요한 애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땅속에서 숨어가면서 간신히 나와도 야행성이다 보니까 얼굴을 본다는 건 특히나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힘든 친구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기뻐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상을 보면서 이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이나 하고 청소도 다 잘한다고? 그러면은 얘를 키워서 내다 팔면 부자가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텐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호주종들 중에서도 이제 곤충들은 상당수가 번식 과정이나 이제 키울 때 난이도가 높은 종들이 꽤나 많아요. 곤충을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 번에 새끼를 딱 한 마리씩만 낳는 싱글백 스킨크라던가 아니면 그냥 존재 자체가 애매한 오리너구리라던가 호주라는 생태계 자체가 좀 특이하거든요. 거기에 이 바퀴벌레는 수명이 10년이 넘어가는데 그 말인즉슨 성장 속도 자체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번식이 가능한 크기로 성장하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년이 걸리고 거기에 번식 자체도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조금만 수틀려도 출산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출산을 해도 태어난 새끼는 어미가 제공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반년 이상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사육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사슴벌레 중에서 웨스트우드라는 종류는 서식지 자체가 인도의 호랑이 서식지이며 국립공원이고 또 인도 자체가 생물 반출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가 보호종까지 걸려있고 또 일본에서 높은 가격에 간신히 마니아들이 키우기는 하지만
특수한 산란목에만 산란을 하고 나무 하나당 뭐 알을 한두 개씩밖에 안 나는 그런 괴랄한 습성을 지니기 때문에 뭐 키우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곤충들이 뭐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상외로다가 이 동물들보다 곤충 키우는 게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바퀴벌레는 사육 시에는 한 1m 이상의 수조를 준비해서 그 안에 많은 양의 배양토와 또 유칼립투스 나뭇잎 그리고 유칼립투스 나무를 또 생으로 심고 그 외에 간식으로 생과일을 먹이로 주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환경이 맞춰져야지만 개체들이 굴을 팔고 그 굴 안에서 짝을 짓고 먹이를 먹고 성장하고 뭐 죽을 때까지 사육자와 얼굴 마주할 일 없이 잘 지내는데 근데 뭐 실제로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냥 곤충 채집통에 단단하게 흙 넣고 유칼립투스 나뭇잎과 과일 같은 걸 적당하게 넣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대신 뭐 번식은 그렇게 키울 경우에는 거의 안 되지만은 긴 수명 덕분에 오랜 시간 사육하면서 생사여부를 알고 싶을 땐 통을 한 번씩 건드려 보면 얘가 또 경고음으로 슉슉대거든요. 밖에선 한 10m 밖에서도 들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생존을 알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족스러운 반려동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민철이가 얘를 시식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내년 연봉 협상 때 이제 어떻게 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서식지에 찾아가서 직접 구독자분들께 이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그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 보너스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문산 메아리예요. 그건 오늘 보너스 영상은 저희 직원들이 촬영하는 거고요. 어떻게 전갈 영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출연자가 셋이나 되네.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전갈이 오. 이 친구라고 해요. 가장 긴 전갈. 아니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그 네. 긴 게 큰 거잖아. 달라요. 제일 긴 거는 플랫락. 네, 트로골로. 저 수저 하나만 줘봐. 트로골로 인자불이라 해서 제일 큰 전갈 중 하나인데 성격이 되게 싸나프로 유명해서 이게 뭔지 알아? 가드 올리는 거거든. 얘네들 특징이 이런 식으로 다 얼굴은 가리는 건데 네. 이제 약간 좀 멍청한 게 얼굴을 가릴 게 아니라 배돼지도 약점이거든. 희심하는데요. 근데 이게 굴만 막는 거라. 하긴 굴 속에서 이제 얼굴만 막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밖에서는 그냥 사실 적을 만나면 바로 째껴야 되는데 항상 얼굴을 저기 막고 있으니까 적들한테 미어캣 같은 애들한테 뭐 황지연 걸 맨날 다 뜯어먹히잖아. 그냥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성질 때문에 죽는 거야. 사슴벌레들도 그러시니까 맨날 다람쥐한테 뜯어먹히잖아. 얘가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왔는데 생긴 것도 이쁘고 색감이 약간 좀 일반 황제보다 좀 밝다. 민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가장 크고요. 네. 성격이 써놨고요. 분양 금액도 좀 살벌한 편이죠, 전걸 중에서는. 위치가 7만 5천 원. 그것도 많이 싸졌네요. 옛날에 한 10몇만 원 했었는데. 옛날에 15만 원대 받았어. 20만 원, 15만 원대 받았어. 그렇죠. 성체도 한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성체는 80만 원 받았어. 지금요? 좀 내려가긴 해. 옛날에. 옛날에. 지금 40만 원, 50만 원. 그리고 경기음도 확실하게 내고요. 얘가 이제 황제랑 비슷하지만 서식지가 인도. 인도 전에 음. 스리랑카는 다른 종류.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어. 와. 황제 전갈 얘네가 제일 무거운 전갈이에요. 그치. 그리고 우리 포레스트 폼이 오지게 크지, 우리 게. 민철 한번 핸들링 보여줄 수 있어요? 응. 와, 크다. 오. 와, 황제보다 훨씬 크다. 얘도 이번에 저희 매장에서 번식됐죠. 새끼들이 여기 드글드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키워 올리고 있거든요. 얘들은 분양 안 하고 다 키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우와, 짜! 깜짝 놀랐지만 잡았다. 얘는 이름 뭐야? 말모. 말자불이요. 맞아. 말자불 뭐의 약자야? 말레이시아? 민철 어떻게 된 생각하는 거야? 말보로요? 말레이시안 자이언. 민철이가 설명해줘. 말레이시안 자이언트 벌레. 맞아요. 얘네가 약간 윤기 있는 정갈이잖아. 성격이.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요. 다른 정갈들은 성체가 됐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이제 아성체예요. 어떻게 내년에는 황지정갈 번식 목표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1000마리요? 1000마리는 뭐 한숨 넘잖아요. 1000마리 많아요. 좀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갈들 번식 중에 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보문산 메아리. 우와, 이거 때리면 우와! 튼튼해요.